김용민 의원 질문해 주시죠. 네, 이시원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자, 사건을 진상을 알리려는 사람과 숨기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상을 알리려는 사람은 진실을 폭로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무지를 폭로합니다. 조금 전에 그 임성근 씨가 그 이종섭 씨를 만난 것에 대해서 뭐 작년 7월 달에 마리논 행사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종섭 씨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 행사를 했었을 때 참석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둘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사인데 당시 이종섭 장관은 다른 회의 때문에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관련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여 오지 못했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숨기려니까 이렇게 무지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시원 증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관해서 제가 들어가세요. 근데 그 마리논 행사는 자, 한 페이지 PPT 한번 볼까요?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박지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저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국민이 알아. 그리고 오늘 태도가 뭐예요? 나도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고 당신도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으면 국민 앞에 정직하게 얘기를 해. 뭐든지 법에 걸리니까 못한다. 끝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금 대통령은 당신들이 욕먹이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를 윤석열 통해서 대통령의 실패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버려놓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독재, 윤석열 특가받아는 거예요. 제가 네. 비서관으로 내가 이제 1개월 뒤에 비서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비서실장 출신. 네. 이시원 증인 들어가세요. 네. 잠깐만요. 죄송한데, 네. 성함이 이시원이잖아요. 네. 혹시 시원하게 답변해라. 뭐 이런 뜻도 혹시 이름에 담겨 있습니까? 저희 부친께서는 한글 이름입니다. 네, 시원하다는 한글. 뜻 맞습니다. 시원하게 말해라. 네.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은폐나 은닉이나 누군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공수처에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네. 공수처가 상당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압니다. 증인,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그 사정은 알겠는데 네. 본인도 지금 시원하게 말하지 못해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증언감정법 3조와 형사소법 148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좀 나아진 점은요. 네. 제가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안 하고 국회법대로 국회 용어대로 증언감정법 얘기를 하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대로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은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교롭게 김용민 의원님 질의할 때마다 이렇게 중간에 중단이 좀 되는데 중단 없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의하시죠. 네, 이시원 증인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간첩 사건도 그렇게 조작하고 또 이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여리저리 빠져나갈 국민만 시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이종섭 씨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168초를 통화했습니다. 이 전화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대통령이 빼라, 임성근 빼라 하니까 말을 못 하겠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 얘기했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말이 맞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8월 2일 날 전화가 3번 옵니다. 이날 공교롭게 대통령은 휴가예요. 휴가 간 날 장관 출장이 있었고 왜 이때 전화했습니까? 전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얘기 못하죠?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곤란하지만 앞에 질문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물어볼게요. 중요한 통화였어요?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한 것도 하고 그것이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화 통화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통화였냐고요? 이날이. 왜 이날 묻는 말에 의혹으로 대답을 제기되고 하네요? 있는 수사 지시나 네. 보직개임 지시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통화였냐고 제가 묻는데 먼저- 그 말을 답을 네. 못해요. 중요한 통화였냐고요? 중요한 통화였죠. 그런데 왜 이게 비화폰으로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했어요? 도청 감청 다 되는 폰 아니에요. 대통령이 현재 국방부 장관에게 도청 감청 다 되는 전화로 이렇게 전화하고 게다가 휴가까지 가서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임성근을 살리고 싶었으면 이런 전화를 했겠어요. 거기다 대고 장관은 다급해가지고 보좌관이 바로 김경환 사령관에게 문자나 보내고 징계로 처리하라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답을 못하겠죠? 그게 맞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자, 유재현 증인, 장관이 결재한 수사보고서 아까 봤잖아요. 장관 결재한 수사보고서 봤죠? 네. 7월 30일 날.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결재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구두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 구두가 취소가 맞아요? 그 장관의 법리 판단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해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방부 차관, 최근에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지보고서나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첩, 보류하거나 그런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브리핑 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인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즉시 이첩하겠다고 해서 그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자, 이첩을 했습니다. 인지보고서에는 이름, 범죄 사실, 죄명, 그리고 법조문. 예, 그렇습니다.